예, 오전 질의에 이어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어떻든 최고의 이슈는 무도한 검찰이에요. 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힘이 강해졌는지, 영장을 청구하면 그것을 자판기 찍듯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준다. 이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것을 사전에 대면으로 심리할 수 있는 그 규칙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여러 가지 지금 절차를 거쳐오고 있습니다. 아직 남은 절차를 지금 추가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 절차가 다 마쳐지는 대로 내용을 검토해서 어쨌거나 대법관 회의에서 논의해 볼 생각입니다. 대법원장 후보자이시니까 그런 소신 정도는 갖고 있으셔야 합니다. 예. 추진해 오던 것을 빨리 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만두면서 어떻든 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법원이 소신껏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988년에 인노회 사건 기억하시죠? 1988년. 네. 예. 인노회 사건. 예. 국가보안법이라고 반국가 단체인 것처럼 영장을 발부했는데 그것을 당시 영장 판사가 발부를 기각시켰어요. 그런데 당시 검사들은 조희대 법관이 있을 때 발부해야 된다. 그래서 발부 청구했고 그때 발부해줬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인노회 사건은 국가보안법 위반이었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영장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체포 도주 중에 체포되었기 때문에 그 사유로 발부한 것입니다. 범죄 사실을 보고 발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주 우려 체포 영장, 예. 도주 우려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시지만 당시에 인노회 사건을 반국가단체 국가보안법이라고 밀어붙였던 것에 대해서 다른 판사는 영장을 기각했는데 조희대 당시 판사가 그것을 발부했던 것은 나쁜 오점으로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들이 있어요. 과거에 대한 평가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 영장 발부 들여보내는 대로 모두 다 발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계시고요. 일반인에게 아까 말했듯이 재판이 진행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한숨을 쉬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무죄 나도 우리 주호영 위원장님 말씀처럼 엄청난 시간과 돈 누가 보상합니까? 검찰은 이번 기회에 마구잡이 수사, 저인망식 쌍끌이 이런 수사 절대 그만둬야 돼요. 그런 것을 하는 일부 정치 검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법원이 그것에 대해서 보호장치가 돼줘야 된다. 국민을 위한 보호장치가 돼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떻든 뭐 여야라고 하는 국회가 있고 야당 대표에 대해서 400번 가까이 압수수색해대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 푼도 안 나왔는데 이런 엄청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법원이 잘 판단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대법원장 누가 추천한 것 같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을 했는데요. 어디서 추천이 들어간 것 같습니까? 예,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로 추천을 했는데요. 대법관 되실 때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저인망 쌍끌이식으로 둔 어쨌든 철저히 수사해서 국정농단으로 처벌받게 한 사람이 박영수 특검이었고 그 밑에 있었던 윤석열 수사팀장이었는데 맞습니까? 예, 언론에서 그렇게 언론에서 그렇게가 아니라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예. 윤석열 수사팀장이었고 그리고 당시 대법원 판단에서 우리 조희대 대법관께서는 소수 의견을 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국정농단 우리는 최순실이 그렇게 뒤에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최순실이 있었고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농단이 됐어요. 그런데 소수 의견을 냈어요.
소수 의견을 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서 대구로 2번이나 내려갑니다. 그렇죠? 이 언론을 통해서 2번이나 내려가고 어떻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대패를 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러 2번이나 내려가고 거기 2번이나 내려간 마지막 날 다음 날 조희대 다음 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관을 후보로 추천한다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 몇 달 전에 예. 언론에 보도되다시피 그때 이미 저를 제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이면 이균용 대법원장 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훨씬 전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거기는 안 되고 조희대 대법관은 안 되고 이균용 대법관을 추천한 거잖아요. 대법원장으로. 그때는 언론에 나왔다시피 제가 사실은 고사를 했었습니다. 고사하고 이균용 대법원장이 추천됐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2번이나 찾아가고 난 다음에 어떻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소수 의견을 냈던 조희대 대법관이 추천이 됐습니다. 전 대법관이시지만요. 여기서 사람들은 어떤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제가 알지 못합니다. 예, 예. 그러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정치적 독립을 확실히 지켜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또 검찰에서 대법원에 대해서 일정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확실하게 독립하겠다. 정치적 외풍을 막아주겠다. 정치적 외풍이 들어오면 그것을 확실하게 막고 독립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평생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풍이 있거나 정치적 외풍이 있을 때는 어찌 하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사법부 독립을 최우선으로 막아내겠습니다. 예, 그런 외풍이 있어서는 예, 물론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